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초기의 노략질을 일삼으며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왜구들을 근절하기 위한 조선의 특단의 조치, 대마도 정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구들은 고려 말인 1350년부터 무려 40여 년간 한반도 전역을 마구잡이로 유린하고 다녔습니다. 이에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일본에 사람을 보내 이 왜구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일본 조정은 이때 남북조 시대라는 전란에 휘말린 상태였던지라 이 왜구들을 통제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구들은 이후 1380년 황산에서 이성계가 이끄는 고려군에게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면서 그 세력이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고려 조정은 침착하게 왜구들을 근절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더 나아가 1389년 박위가 군사 1만 명과 전선 100척을 이끌고 왜구들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향해 출정하여 적선 300척과 민가를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그곳에 붙잡혀 있던 고려의 백성 100명을 구출해내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러한 고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구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는데요. 왜구들은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계속해서 한반도 남부지방을 침략하여 노략질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는 연해의 방비를 더 굳건히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한편 최고 정무기관인 도평의사사의 이 왜구들을 공격할 계책을 논의케 했습니다. 그러던 중 1396년 7월 태국에 다녀오던 사신단이 전라도 나주에서 왜구들의 습격을 받아 전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해 8월 9일에는 왜구들이 전함 120척을 이끌고 경상도를 침략하여 병선 16척을 탈취하고 동래, 기장, 동평성을 함락시켰으며 10월 27일에는 동래성을 포위하였다가 함락시키지 못하자 병선 21척을 불살랐고 11월 5일에는 평해성을, 17일에는 울진현을 침략하는 등 왜구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이성계는 12월 3일 하찮은 섬 오랑캐가 감히 우리를 건드리니 두 번 출정할 일이 없게 일거에 섬멸하고 오라며 우정승, 김사영 등에게 군사를 주어 대마도와 이키섬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이자 조선의 첫 번째 대마도 정벌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출정한 대마도 원정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으며 또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안타깝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군을 통솔했던 김사영이 다음 해인 1397년 1월 30일에 귀환하자 이성계가 친히 흥인문 밖까지 거둥하여 그를 맞이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을 보면 아무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첫 번째 대마도 정벌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왜구들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고 대마도주가 매년 조선에 토선물을 바쳐오면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태종 즉위 기간 동안에는 일본과의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1419년이 되자 조선은 또다시 대마도 정벌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해 5월 당시 명나라의 요동지방을 약탈하기 위해 이동하던 왜서 수십 척이 중간에 양식이 떨어지자 조선의 도두음 곳과 연평 곳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왜구들은 먼저 5월 7일 오늘날의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인 도두음 곳에 침입하여 그곳에 많은 병사들을 죽이고 성을 포위한 뒤 민가를 약탈했으며 5월 13일에는 황해도의 연평 곳으로 이동하여 노략질을 자행하는 동시에 조선 측에 양식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조선 측은 왜구들의 요구대로 약간의 양식을 제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구들은 오히려 인지를 붙잡고 양식을 더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자 당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있던 태종은 곧장 여러 대신들을 불러 모아 대응책으로 대마도를 정벌할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대마도를 공격할 것이 결정되어 이종무를 3군 도채찰사로 임명하는 한편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의 병선 200척과 배를 타는 데 능숙한 병사들을 이끌고 6월 8일까지 견내량에 집결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의 두 번째 대마도 정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태종은 본격적인 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물밑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그는 먼저 혹시라도 발생할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일본 측의 대마도 원정을 통보하였고, 또한 왜구를 조선과 일본의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여 이번 원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5월 20일 대마도의 사신이 조선이 곧 대마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돌아가기를 청하자 이들을 함경도로 보내버리는 등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후 모든 준비를 마친 조선군은 6월 19일 드디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했는데, 이때 동원된 조선군의 규모는 병선 227척에 군사 17,28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0일 조선군의 선발대 10여 척이 먼저 대마도에 도착했는데, 이를 본 왜구들은 약탈하러 나갔던 동료들이 돌아온 줄 알고는 술과 고기를 가지고 환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조선의 대군이 모두 도착하여 섬에 정박하자 왜구들은 이들이 자신들을 정벌하러 온 조선의 원정군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는 모두 넋을 잃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선군의 총지휘관인 이종무는 기화한 외인을 시켜 대마도주에게 순순히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대마도주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선군은 길을 나누어 수색에 나서서 적선 129척을 탈취하였으며 가옥 1939호를 불살랐고, 또한 왜구 114명의 목을 베고 21명을 생포하였으며 포로로 잡혀있던 중국인 131명까지 구출해내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은 중국인 포로들에게 왜구들이 고작 양식 한두 말만 가지고 달아났으니 장기간 포위하면 반드시 굶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목책을 세워 왜구들의 왕래를 차단하며 그곳에 오래 머무를 뜻을 보였습니다. 이후 조선군은 날마다 병력을 보내 육지를 수색하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가옥 68호와 적선 15척을 불살랐고 9명의 왜구를 사살하였으며 중국인 15명과 조선인 8명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조선군은 얼마 뒤 예상치도 못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6월 26일 조선군의 총지휘관인 이종무는 왜구들과 한 번 싸우고자 군사를 나누어 좌우군을 먼저 상륙하게 하였는데, 이때 좌군 절세사 박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싸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왜구의 복병을 만나 여러 부하 장수들과 군사 180명이 사망하는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군 절세사 이순몽 등이 추격해오는 적을 만나 힘껏 싸워 마구니 왜구들은 그제서야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대마도주는 조선군이 오래 머무를 것을 두려워하여 갑자기 화친하기를 빌면서 7월 사이에는 항상 태풍이 있으니 오래 머무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러자 조선군은 결국 대마도주의 확실한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채 7월 3일 대마도에서 철수하여 거제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두 번째 대마도 정벌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왜구의 침략은 아직도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명나라를 약탈하러 갔던 왜구들이 대마도로 돌아가는 길에 황해도의 소청도에 출몰했고, 연이어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흥량에 이르러 전라도의 곡물선 9척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태종은 다시 대마도 원정을 단행하여 대마도로 기환하는 이 왜구들을 유격하려는 논의에 들어갔는데, 그러던 중 7월 12일 명나라의 요동 총병 유강이 왜구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려오자 대마도 정벌을 중단시키고 전라, 경상도의 요해처에서 왜구의 본대가 지나가면 요격할 것만 명령했습니다. 이후 태종은 교화를 통한 대마도주의 복속을 추진하여 사람을 보내 조선에 항복을 할지 아니면 대마도를 비우고 일본 본토로 돌아갈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마도주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굴복하여 9월 20일 토산물을 바치며 조선의 항복을 청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왜구는 약 100년 뒤인 1510년에 삼포 외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자취를 완전히 감추게 됩니다.